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안녕하십니까, 고비의 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무서운 이야기는요, 우리 형이 직접 겪은 이야기인데, 이게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겪은 일이라 저도 듣기만 한 이야기거든요. 한번 바로 이야기를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 전에 들었을 때 엄청 무섭기도 무서웠고, 왜냐면 할머니 댁 어딘지 아니까. 여러분들께도 이거 귀에 쏙쏙 박히도록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 테니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형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겪은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는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형이랑 저랑은 이미 나이 차이가 13살이 나고 있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 가족들이 외할머니 댁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살고 있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형이 어릴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께서도 가끔 애 맡겨놓고 어디 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1시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니까 형이 어릴 때 자주 외할머니 댁에 가는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유치원 초등학교 올라가서도 여름방학이나 아니면 겨울방학 때만 되면 그렇게 외가댁에서 뛰어놀고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사건은 형이 할머니 졸졸 따라다니면서 산나물 캐다가 겪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산에 가서 두릅 캐와서 맛있게 튀겨줄게 라고 하면서 외출하려고 하니까 형이 할머니 따라서 졸졸 따라 나간 모양이에요. 이 두릅이 줄기에 가시가 있는데 봄에 새순 나는 거 튀겨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형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두릅이나 이 당시에 나물 같은 거 뭐 종류는 잘 몰랐지만 어릴 때부터 그 주변에서 되게 자주 놀았었기 때문에 이 주변의 산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할머니가 아는 만큼이나 길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아, 이게 두릅이구나, 이게 뭐구나 하고 이제 두릅이 어떤 건지 파악하고 나서는 형 혼자서 막 그 나물 바구니 들고 성큼성큼 산을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산나물 채취에 열중을 하다가 형이 원래는 평소에 들어가지 않는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참 두릅을 채취한 형은 이제 바구니가 어느 정도 차기 시작하자 아, 이쯤 되면 됐겠지 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이때 어디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래요. 뭐지? 어디지? 하고 이제 주변을 둘러보다가 뒤를 봤더니 형이랑 한 10m 정도 거리 떨어진 곳에 어느 큰 바위가 있었는데 이 바위 위에 어느 뼈만 앙상하게 남은 되게 더러운 옷차림에 한 100발 노인이 앉아 있었대요. 순간 형은 좀 쫄았지만 이 노인 옆에 나물 바구니 같은 게 놓여 있는 걸 보고 아, 저 할아버지 나물 캐러 왔구나 싶어서 일단 인사나 하고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얘야, 너도 두릅 찾고 있니? 이러고 씩 웃더랍니다. 입 벌리고 웃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빨이 다 빠져서 치아가 하나도 없더래요. 뭔가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면서도 네, 할아버지도 나물 캐세요? 하고 되물었대요. 이제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손을 뻗어가지고 옆에 있는 나물 바구니로 손을 가져다 대더니 나도 두릅이다. 너 먹어볼 테냐? 두릅은 생으로도 먹을 수 있지. 이러면서 이 두릅을 이빨도 없는 노인이 막 생으로 씹어 먹더래요. 형은 그걸 가만히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몸이 굳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두릅이 아니라 스치기만 해도 옷이 오르는 온나무 순이었습니다. 눈 모양 자체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거죠. 심지어 옷 같은 경우는 이거 생으로 잘못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이거를 맛있게 먹는 그 노인의 모습을 보고 형이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못 내고
눈물만 똑똑 흘리면서 멍하니 서 있었는데, 그때 이 노인이 순식간에 온몸에 옷이 오르면서 고름나고 하면서 짓물러 가더래요. 입에서는 이거를 씹을 때마다 후적후적 막 피가 흘러내렸다고 하고요. 또 게다가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다리가 부러진 건지 뭔지 다리도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있었고요. 그러다만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건 안 되겠다. 근데 이 근방엔 이제 먹을 게 없어. 딴 데 가서 찾아봐라. 안 됐구나. 이렇게 말하고는 씩 한 번 더 웃더니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형이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눈물 범벅이 된 채 막 산을 뛰어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본인이 본 거를 뭐 할머니한테 말해도 동네 주민분들한테 말해도 아무도 안 믿으니까 형이 살짝 삐져 있었대요. 그러더니 어디서 그 얘기를 듣고 왔는지 그 동네 이장님이 오셔가지고 형한테 먼저 말을 건네더랍니다. 너 고려장이라고 아니? 12살이었던 형은 뭐 그때 고려장의 개념을 전혀 모를 때라서 그게 뭔데요? 하고 물어보자 그 이장님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네가 들어갔던 그 산이 옛날에 고려장 하던 곳이야. 옛날에 먹을 거 없고 기근이 들면 잎 하나라도 줄이려고 노인들을 갖다가 다 버렸다고. 자식들이 버린 걸 아니까 굳이 내려올 수가 없잖아. 힘없는 노인들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뭐 치기든 뭐든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다 먹고 버티다가 그렇게 죽어갔다고. 아마 네가 그 사람을 본 것 같구나. 이러시면서 괜히 동네 흉흉해지니까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네처럼 풍족한 시대에 태어난 걸 너넨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라 하고 형한테 과자 한 봉지 쥐어주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형한테 들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내가 그날 왜 거기를 기어 들어갔을까? 지금도 거기 길 찾으러 그러면 못 찾겠다 이러면서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들려주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